안녕하십니까. 퍼스삼성학과의 최송호 원장입니다. 숏텀 아웃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숏텀 아웃컴 하면 한 3개월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게 일주일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나온 지가 한 달이 약간 넘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안과 데이터로는 한 달 넘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결과가 나와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풀 비주얼 레인지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라이포컬 렌즈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중 초점 렌즈가 그 풀 비주얼 레인지를 정말로 제공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떤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회절 렌즈 중에서는 페노픽스에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라이포컬 렌즈의 경우에는 보통 중간 거리하고 근거리의 그 초점 거리의 사이에 보통 모니터 거리에 해당되는 곳에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좀 단점들이 있죠. 중간 거리가 잘 보일 거라고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렌즈가 저는 파노픽스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40cm하고 60cm 사이에 약간의 시력 저하가 살짝 있지만 환자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하이고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시력으로 환자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이제 원래는 사중 초점 렌즈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0cm에 해당되는 그 파인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불빛이 이제 불빛의 에너지를 좀 줄여서 원거리 쪽으로 빛 에너지를 보내서 좀 더 원거리 쪽에 시력도 잘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게 논문에서는 트라이포컬 렌즈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클라리온 페노픽스 프로를 지금부터는 제가 프로라고 말씀드리고 클라리온 페노픽스는 그냥 CPO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빛 에너지 소실을 12%에서 6%로 한 50% 정도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빛 에너지로 4%로 늘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94%까지 프로가 이제 올라갔고요. 다른 렌즈 트라이포컬 렌즈들은 86%에서 90%로 되어 있고 참고로 그 라고 하는 렌즈가 AAU에서 그 회사가 직접 발표하기로는 95% 이상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정도 95% 이상이면은 페노픽스 프로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될 텐데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회전력 렌즈가 최대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비율이 한 96%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이제 초점별로 이렇게 분포를 시켜서 보여주는 그 플레인지 비전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프로의 경우에는 플러스 0.5디옵트에서부터 원거리, 그 다음에 거의 마이너스 2.75 정도 해당될 정도까지 거의 연속적인 빛 에너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 이제 페노픽스 CPO의 경우에는 약 1에서 1.5m에서 빛 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좀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는데 손실되는 빛 에너지가 이쪽 파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쪽으로 몰리면서 프로의 경우에는 좀 더 연속적인 시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5%의 빛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오디를 보면은 이제 원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은 한 플러스 2.5에서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에 해당되는 좀 비교적 짧은 부분이 밝고 나머지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프로는 더 넓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리프렉티브 에러에 대한 관용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프렉티브 에러가 약간 근시 쪽으로 가도 시력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근거리 시력도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83명의 환자들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이고 그 다음에 한쪽 눈은 프로를 놓고 반대쪽은 CPO 또는 다른 렌즈를 넣어서 스타버스트하고 헬로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인데 불을 끈 상태에서 4m 거리에서 펜라이트로 불빛을 비쳤을 때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어느 쪽에 그 스타버스트나 헤일로가 더 적었냐를 물어봤을 때 프로 쪽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 에너지 분포는 소실되는 빛이 주로 파 인터미디에이트로 가서 원래 그 CPO에서는 18%였던 것이 20%로 줄어서 비율적으로는 16%의 향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에서도 27%의 빛 에너지 쓰던 것이 28%, 1% 늘었는데 이게 비율적으로는 4%의 향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와 인터미디에이트에서는 전과 동일한데요. 이 그림만 보면은 빛 에너지 분포만 봤을 때는 그럼 파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겠구나 프로가. 그리고 파 인터미디에이트와 니어에서만 좀 향상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뒤에 보여드릴 건데 예상을 좀 벗어납니다. 이거는 그 83명에 대해서 스타버스트하고 헬로를 봤던 그 같은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0.6 정도에 해당되는 시표를 아주 선명한 시표를 가지고 어떤 쪽이 더 선명하냐를 물어봤을 때 파, 인터미디에이트, 니어 모두 걸쳐서 프로 쪽이 가장 선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렌즈라서 이제 클라리온 페노픽스 프로하고 하고 홈페이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콘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제 클라리온 페노픽스 CPO가 중간 거리하고 근거리에서는 보다 좋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대비 감도가 약 50% 정도 CPO가 보다 더 높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데이터인데 이제 원거리에 대한 대비감도이고요. 가장 그 대비감도가 좋았던 게 그다음에 오디보다 떨어지는 게 클라리온 모노포칼 렌즈가 대비감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리온 페놉틱스는 2.4배 정도, 오디와 비교했을 때 2.4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2.4배 떨어지는 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노포칼 렌즈가 더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절 계단의 높이가 이제 헬로의 강도를 좌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클라리온 페놉틱스의 그 스텝의 높이, 그다음에 시나 오디 스텝의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동공이 커지면서 이제 주변부에서 강한 헬로를 유발하는 스텝의 높이가 높을수록 강한 헬로가 더 증가를 해서 시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페놉틱스하고 이제 광학적인 것을 좀 더 비교를 해보면은 옵틱 사이즈는 같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광학본은 약 4.9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공이 좀 크신 분들은 택폼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엣지 글레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렌즈를 교환하는 비율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고요.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의 경우에는 는 마이너스 0.27 마이크로미터로 각막의 평균적인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페놉틱스는 마이너스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원래 이제 젊은 사람의 평균적인 정상의 안구 전체 구면수차가 플러스 0.13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상 눈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한 반 정도만 교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면수차가 좀 남아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뎁스 오브 포커스가 좀 더 길어져서 좀 더 연속적인 시력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리프렉티브 에러가 좀 발생을 하실 경우에도 좀 더 관용성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안경 의존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를 가지고 그러니까 싱그람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발표되는 것인데 64%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3명 중에 1명은 안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페놉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메타 분석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분석을 다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92% 정도가 안경 없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좋은 시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에 대한 내용을 저희 안과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포함된 것은 총 11안이고요. 추적 관찰이 민망하게도 7일입니다. 안경은 다 안 쓸 정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제 결과를 보면은 통계 내기도 좀 민망해서 그냥 긁어서 이렇게 복사를 붙여놨는데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4분은 일주일째 결과고 나머지는 다 수술 다음 날입니다. 보시면 적게는 0.9에서 다음 날 1.5까지 보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근거리는 다음 날 대부분 J1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클라리온 페놉틱스의 저희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거리만 봤을 경우에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클라리온 페놉틱스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J2인데 한 50%가 살짝 넘고요. 그다음에 J1에 해당되는 것이 약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의 경우에는 벌써 다음 날 거의 대부분이 이제 J1까지 봤고요. 이분들 중에서 일주일째 어제 좀 몇 분 오셨는데 J1 플러스까지 보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시력도 1.5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수술 다음 날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떠신가요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너무 밝다, 반대쪽 눈도 빨리 같은 렌즈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ARK 값을 보면은 MR은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의 이제 타겟을 M로 하거나 아니면 M에 가장 가까운 근시 쪽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0.48디옵터의 근시, 마이너스 0.36디옵터의 실린더가 찍혔는데 이거는 수술 바로 직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0.5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1.5 시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가 많이 모여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비감도 검사 결과입니다. 우선 노란색이 프로이고 파란색이 CPO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붉은색에 해당되는 것이 포토픽 컨디션에서 30cm, 1m, 5m이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원거리에서는 한 9% 정도의 대비감도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거리, 근거리는 약 16% 정도의 향상이 있는데 이제 검사 기간을 좀 보면은 이제 CPO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된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럴 어댑테이션이 되고 각막의 부종이 빠지고 나면은 이 차이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해질녘, 운전하는 상황을 제가 좀 가정을 해서 5m 거리의 해질녘, 그다음에 5m 거리의 해질녘인데 마주 오는 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비감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해질녘의 경우에는 이제 글레어 오프 상태에서는 프로가 높았고요. 그런데 글레어 온 상태에서는 프로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불과 이제 프로가 4안이고 이제 CPO가 이제 28안이고요. 또 이제 검사 기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지로 끼워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빗번짐에 대한 유발 어드밴티지가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빗번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실제로 불을 꺼놓고 펜라이트로 빗번짐의 강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빗번짐이 불편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딱 한 분만 시력이 1.5 나오시고 근거리가 이제 J1 플러스 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단한만 수술하셨는데 밤에 빗번짐이 좀 있어서 약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대비감도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5m 거리에 나시고 5m의 해질력, 5m 해질력에서 근래에 온 상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클라리온 펜토스 프로가 CPO보다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상황인가 근거리 밤 상황인데 프로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제일 큰 차이가 났던 것이 그 파이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1m 낮 상황일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포커스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에서 검사했을 때 클라리온 페놉틱스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는 가 좀 더 낮고 그다음에 약 중간 거리와 근거리에서는 페놉틱스가 훨씬 더 좋았던 걸로 나타나고 전에 이제 그 알콘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던 닥터 노구치 선생 발표도 저희 그래프와 비슷했고 이건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고 밑에 있는 것이 페놉틱스인데 아마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은 이고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작성자가 욕심을 내서 위쪽으로 다 따라서 잘못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디포커스 커브를 다시 다 합쳐봤습니다. 저희 수술했던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붉은색이 프로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페놉틱스, 그다음에 녹색이 오디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시력 프로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오디, 그다음에 페놉틱스 CPO 순서였고요. 그다음에 파이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겹터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프로가 가장 높았고 모든 영역에서 다 높습니다. 게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프로가 마이너스 1겹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거의 0.9 정도의 시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44cm에 해당되는 부분은 1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디옵터, 그러니까 33cm죠. 이것이 거의 0.9에서 1.0 사이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이 덜 된 눈에서 이 정도라면은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요. 그래서 제가 각 시력들을 하나씩 다 더해봤습니다. 더해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 렌즈들과 비교해서 몇 %씩 차이가 나는지를 보니까 우선 프로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력을 다 더하니까 7, 그리고 CPO 같은 경우에는 5.9, 는 5.58이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CPO가 프로보다는 한 18% 정도 차이가 나고 OD가 26% 정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빛 에너지 사용량이 95%라고 하는데 그 빛을 다 어디다 썼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CPO하고 OD를 비교를 해도 가 CPO보다 약 7%가 더 낮습니다. 시력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빛 사용량이 94%인데 정말 제대로 빛을 사용을 해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시력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수술한 이후에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이 렌즈를 더 많이 쓸 수 있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회전력 렌즈를 쓸 경우에는 환자의 빛번짐하고 또 원거리 시력의 그 흐린 증상 때문에 보통은 넌도미넌트 쪽에 회전력 렌즈를 넣고 반대쪽에는 이도프 렌즈나 아니면 리프렉티브 타입의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해왔는데 프로의 경우에는 양안 다 써도 환자가 만족도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까 그 디포커스 커브의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0.9 이상 그리고 원거리 시력은 뭐 1.5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력을 양쪽에 제공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안경 독립률이 91%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독립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좀 더 설명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 데이터가 나와서 그 결과를 좀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